안녕하세요.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일입니다. 네, 국군의 날. 국군의 날. 네네. 저 4주년 갔다 왔습니다. 네. 강한우 선수가 워낙 디스를 해가지고 훈련소밖에 안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매직 넘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선두 SSG 정규 시즌 우승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의 SSG가 한국 시리즈에 직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에도 SSG 팬들 사이에서는 왠지 뭔가 약간 찝찝한 네. 예, 그런 기분입니다. 계속 지적돼 왔던 불펜 때문인데요. 정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시즌이 치르면 치를수록 부상 선수도 많이 나오고 낮은 포지션 이동 이런 네. 것들이 선수들의 불안감, 또 컨디션 난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불펜들이 좀 불안한 요소를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SG 월간 평균 자책점은 이렇습니다. 네, 4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자책점인데요. 4월은 2.31, 5월은 5.47. 6월은 6.29, 7월은 3.77, 8월은 3.01입니다. 말 그대로 뭐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요. 5월과 6월에는 바닥까지 내려앉았던 순위가 7월 이후에는 상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불펜이 좋지 않았던 5월과 6월 주요 불펜 투수들의 성적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선수를 좀 많이 언급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 서진용 선수, 네. 뭐 고효준 선수, 뭐 최민준 선수 뭐 이렇게 좀 많은 등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 김택형 선수의 부진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죠. 네. 5월부터 6월 두 달간 성적이에요. 불펜 10경기 이상 등판 투수를 한정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SS 불펜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는 후반기 이후에 베테랑 선수인 노경훈 선수가 불펜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선발로 8경기에 나왔던 노경훈 선수가 7월 22일 두산전을 기점으로 해서 후반기에는 불펜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죠. 후반기에 불펜으로 나오면서 뭐 홀드와 네. 또 동점 상황에서 롱리프로 나와서 뭐 승리 투수까지 생기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갔었죠. 네. 네. 그러니까 7월 22일 불펜 전환 이후에 8월까지의 성적을 보면 17경기 22이닝 4승 1패 4홀드 ERA가 1.23 이거의 피안타율이 0.178입니다. 9월 들어서도 이제 팀이 어떻게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첫 세이브까지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노경훈 선수가 언젠가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노경은 선수가 잘 던질 때 투수들이 사인 내는 대로 던집니다. 네. 라는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지금은 고개 흔드는 것도 많이 보이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올해 힘, 스피드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해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마운드에서 생각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25일이었죠. LG와의 경기에서 김원영 감독이 끝까지 노경훈 선수 밀어붙였던 그 경기 기억나시죠? 9회 초에 이영빈 선수의 밀어내기에 볼넷으로 동점이 됐고요. 연장 10회 초 김택형 선수가 김민선 선수한테 말루폰을 맞으면서 경기를 내줘야 했습니다. 그날 노경훈 선수 투구수 혹시 아시나요? 40개 넘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42개의 네. 공을 던졌습니다. 연투 횟수를 보니까요. 8월에는 2연투가 3차례였고요. 9월에는 연투가 5차례, 3연투도 21일 KT전부터 23일 하나전까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노경훈 선수가 84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네. 부록의 나이를 앞둔 투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안긴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월에 1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6이닝 2승 1패 3홀드 1세이브 방어율 5.06 피안타율 0.213 WHIP 1.25를 기록했습니다. 네, 김택형 선수와 서진용 선수가 여전히 부진했고요. 문승원 선수가 팔꿈치 후방 충돌 증상으로 지난 23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었죠. 불펜의 무게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9월 29일 경기를 앞두고 김원영 감독이 오원석과 이태양 선수의 불펜 전환을 알리면서 선두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지만 그날 키움 경기에서 불펜이 무려 11점을 내주면서 9대14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열린 30일 키움전에서도 11회 말 한윤서 선수의 끝내기 말로 없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8회 초 한 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으로 가서 10회 초
한때 리드를 내주기도 했지만 박성환 선수의 불안한 실책도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렇죠. 9월 팀 불펜 평균 자책점 순위를 살펴보면요. 얼마나 지금 SSG 불펜 상황이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위가 LG고요. 2위는 NC, 그다음에 3위 KT, 삼성, 키움, 롯데, 한화, 두산, 기아. 10위가 SSG인데요. 평균 자책점 7.95입니다. 9월에 좋은 성적을 낸 팀의 공통점이요. 불펜 평균 자책점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불펜이 안 좋았던 SSG는 선발과 타선의 힘으로 9월에 겨우 5할 승률을 좀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팬들 사이에서는 이재원 선수와 김민식 두 명의 포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쓰는 투수만 뜬다. 그런 상황을 김원영 감독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책임이 좀 크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승원 선수가 빠지면서 예전에 채워왔던 서진영 선수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돌려서 지금 막는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 야구를 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모든 불펜에 있는 투수들이 전부 다 약간 혼동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고정된 마무리 투수가 지금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속 이 이리저리 계속 와이어 투 와이어에 대한 그 부담이 코칭 스태프한테도 굉장히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험을 하기에는 네.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네. 팬들 사이에서는 뭐 쓰는 선수가 썼는데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규 시즌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충분한 휴식 기간도 있고 팀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때문에 김은영 감독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모험보다는 신뢰해왔던 데이터 그대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2년 만에 통합 우승을 위해서는 SSG 지금 불펜이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SSG와 함께 상위권에 오른 LG나 KT의 불펜이 워낙 강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키움 역시 문성현 또 마무리 김지웅 선수 등을 앞세워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원영 감독이 줄곧 기존의 불펜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를 보이긴 했는데요. 과연 이 믿음이 올가을 야구에 얼마나 부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기존 FA 제도와 함께 2군 선수들의 길을 열어두는 차원과 구단들의 전력 보강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 겨울에 신설된 퓨처스 F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KBO 리그에서 없었던 제도였어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년마다 진행됐던 2차 드래프트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대안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KBO에 따르면요. 퓨처스 리그 FA 자격 취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종료일 이후 5일 내로 퓨처스 리그 FA 자격 선수 공시가 이루어지고요. 이후 선수가 별도로 신청해서 FA 승인 선수가 됩니다. 타구단 소속의 퓨처스 FA는 최대 3명까지 계약이 가능하고요. 이적 시 직전 시즌의 연봉의 100%를 보상금으로 원소속 구단에 지급하게 됩니다. 퓨처스 FA와 계약하는 구단은 반드시 해당 선수를 소속 선수로 등록해야 하고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고 계약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퓨처스 FA 신청한 선수가 미계약으로 남았을 경우 한 시즌을 통째로 쉬게 되면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고 보상금도 사라집니다. 네, 매우 언뜻 보기에는 좀 규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시행된 퓨처스 FA 지난해 11월 22일 발표된 자격 선수 명단에는요. 14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죠. 이 가운데 이미 5명은 방출이나 은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퓨처스 FA에 나온 선수도 3명밖에 없었어요. 강동현, 전유수, 국혜성 선수였는데요. 강동현과 전유수 선수는 삭감된 연봉에 원 소속 구단 잔류를 택했고요. 국혜성 선수는 이듬해 넘어가서도 기다리다가 결국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프로 생활을 접게 됐습니다. 선수협회에서도 퓨처스 FA 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습니다. 결국 KBO는 올해 들어서 퓨처스 FA를 유지할지 검토하다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그러면서 2019년을 끝으로 사라진 2차 드래프트를 다시 살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겨울철에 각 팀별로 선수하는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에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고 선수들도 다소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폐지 직전으로 간 퓨처스 FA가 과연 어떻게 선수들한테 다가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2군 FA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말 선수가 피해 본다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너무 빨리 바뀐다는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2군 FA 제도를 했을 때 정말 만약에 올해 어떤 선수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1군 선수들도 FA 등록일 수가 있듯이 2군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60일이나 안 되어야지만 2군 FA를 신청할 수 있는데 1군에서 정말 이름을 알렸던 선수들이 만약에 2군 FA를 나왔다. 네. 그러면 기존 연봉의 100% 만약에 1억 5천 선수가 100% 해봤자 1억 5천밖에 네. 안 주잖아요. 네. 정말 타고나서 안 데려갈까? 네. 올해만큼은 분명히 그런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또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지난 시즌에 그 국회의원 선수 기사를 접하고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네.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겁니다. 국회수 선수를 저는 성남 맥파이에서 뛰는 모습을 봤어요. 정춘야구도 하면서도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많이 풀주고 있더라고요. 네. 과연 선수가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까지 2차 FA를 신청을 할까? 차라리 2차 드래프트 제도를 계속 갔으면 어땠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네. 뭐 정프로도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LG 유니폼을 입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어떤 장점을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2차 네. 드래프트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네. 새로운 기회를 주어지는 건 충분히 맞죠. 근데 네. 2차 드래프트가 있어야지만 구단에서도 소중한 선수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 안에 못 들어간 선수들은 또 딴 팀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회전이 돼야지 프로야구가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퓨처스 FA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선수들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쇠고랑을 채운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정프로도 이제 후배들 연락을 좀 많이 받잖아요.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퓨처스 리그 선수들은 좀 많이 의아해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 역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득이 되는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범숙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3 신인 드래프트에 1라운드로 LG 트윈스에 가게 된 경남고등학교 포수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정훈의 야구 시간.